이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고,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은 저 식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도대체 저기 t가 없지만 내가 t를 붙여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쵸? t는 1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그냥 이 문제만 보면 아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야지, 얘를 미분을 2번 해서, 그쵸? 미분을 2번 한다는 표시입니다. 1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속도 가속도예요.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이게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녀석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안 그려지는 애네요. 뭐 이게 저희가 안 돼서. 아 그러면 그렇게 그리지 말고 얘를 인수분해를 봅시다. 얘의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0과 3분의 1과 1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돼요. 사실 이쪽을 그려야 될 이유는 없죠. 그쵸? 여기 그 값이 궁금하면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억지로 찾아서 그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얘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알파 베타가 무리수여서 구하기가 되게 짜증이 나서 안 구한 거예요.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알파 초까지는, 알파 초인지 신지 분인지 모르겠지만 알파 초까지는 앞으로 가다가 알파 초까지 요만큼 가고 알파 초부터 뒤로 와요. 뒤로 오다가 3분의 1 지점에서 원점을 딱 지나옵니다. 출발점을. 그리고 더 뒤로 가죠. 베타 초까지. 됐어요? 베타 초에서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되는 순간에 출발점으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거리의 그래프라면 얘는 미분한 속도의 그래프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0에서 알파 초까지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오고 있죠. 자,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는, 이걸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속도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 처음에 속도가 가고 있죠. 속도는 참고로 이 흰색의 기울기이자 이 노란색의 y좌표예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빨리 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서 알파초에서는 속도가 0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즉 이 알파가 지금 음수로 가고 있죠. 즉 속도가 음수라는 말은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 두 개 그래프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면 이게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이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이든 어쨌든 한 번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이 운동 방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그 방향 그대로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면 중근, 즉 극점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자, 요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얘를 미분해 보면 속도가 되고 9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이에요. v1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는 얘를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고 1초에서 가속도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J의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의 P의 위치래요. 그러면 X가 T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24T 더하기 2인데 얘를 미분한 게 V라고 했고요. 3T제곱 빼기 18T 더하기 2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뭐 하려고 그랬죠? 3 뽑으면 T제곱 빼기 6T 6, 38 이건 얼마냐? 8, 3, 24지? 아유 씨 산수가 안 되는 상황이네.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즉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2에 있었어요. 2 시작점은.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게 얼만큼 감소했는지 몰라요.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질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건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의 점 P의 위치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즉 X2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됐어요? 네, 얘를 구하면 됩니다. 끝. 8 빼기 36 더하기 48 더하기 2 22 이렇게 됩니다. 됐죠? 뭐 간단한 1단계 문제여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지상 50m의 어떤 뭐 옥상 꼭대기에서 초속 15m로 쏘아 올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물론 당연히 수직으로 쏘는 거예요. 수직으로 쏘는 거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얘의 높이가 요렇대요. 여기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바로.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50m 위에서 지금 던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미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t가 0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15예요. 그러니까 쏘는 속도 자체가 15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t가 늘어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중력 가속도, 뭐 여러분들 물리에서 9.8 뭐 이렇게 배웠던 그 숫자를 대충 퉁쳐서 10이라고 쓴 겁니다.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가 4.9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도 9.8로 배우는 거 맞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1번 꼭대기에 있을 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꼭대기에 있는 순간의 속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이 꼭대기에 있는 시간이에요. 즉 2분의 3초에 꼭대기에 올라가요. 1.5초 만에.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건 이 높이, 이게 높이거든요. 사실은 XT라고 했지만 HT거든요. 얘가 0이 되는 T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10은 0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5로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5, 2, 마이너스 T는 5. 아, T가 5일 때 바닥에 딱 떨어집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V5를 구하면 되고 마이너스 35예요. 즉 처음 쏘아 올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 자체는 35인 거죠. 됐죠?
속력이라고 하면 다 양수로 쓰고요. 속도라고 하면 부호가 있어요. 됐어요? 부호가 음수라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아, 처음 이쪽으로 쏘아 올린 거에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끝. 답은 3번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 식을 보니까 땅바닥에 썼어요. 땅바닥에서 평 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됐어요? 도달하는 최고 높이. 저는 이거를 x라고 안 쓰고요. 높이면은 ht라고 쓰는 게 좋아서 ht라고 쓸게요. 됐어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예요. t는 얘가 0이 되는 t는 2분의 얼마니? 2분의 5? 됐죠? 즉 요때의 t는 2분의 5예요. 참고로 요때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5일 때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0인 순간의 높이 구하고자 하는 건 h 2분의 5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그냥 바로 갈까요? 미분한 건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아니에요. V0는 5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얘예요. 2초에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쵸?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이거는요.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t가 1하고 5고 여기에 V가 이렇게 돼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인 걸 말하니까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 V 그래프보다 H 그래프, 저 X 그래프가 더 좋아서 얘는 원점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뭐 극각까지 일부러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점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있고요. 뒤로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 운동 방향을 2번 바꿉니다. 맞아요. 1초와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V와, 왜냐면 이게 지금 미분만 배울 땐 문제가 아닌데 적분가도 얘가 나와. V 그래프를 가지고 X 그래프를 그리라. 뭐 이런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V와 H를 같이 놓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야 적분가서 안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미분을 한쪽만 계속 배우다가 갑자기 적분이랑 두 개가 섞여 나오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항상 같이 놓고 생각합시다. 요거는 F의 그래프네요. 자, 원점을 저게 지금 어떻게 돼요? 1초 동안 앞으로 갔다가 1초에서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계속 왔다가 저 5초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뭐 이런 그래프예요. 원점 몇 번 지났습니까? 3번 지났습니다. 2, 4, 6에서. 그쵸?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순간은 극대점인 거죠, 지금. 그쵸?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점은 극소점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운동 방향을 바꾼 건 1, 2, 3, 5, 6. 그쵸? 5번 맞습니다. t는 5일 때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0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 그림 어디 갔어? 2에서 나오냐?
혹시 스텝 2에서 그 사람 걸어가는 가로등 그림이 나와? 네, 거기서 나와요. 529에서. 그러면 이 변화율에서 몇 개 만점 얘기를 해볼게요.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함수식을 세워서 변화율을 구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수에 돌멩이를 톡 던졌더니 반지름이 그 물방울이 이렇게 파문이 커지죠. 얘를 식으로 나타냈어요. 1초에 뭐 2cm씩 커진다. 그러면은 뭐 2r, 2t 반지름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의 t초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묻는 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매 초 반지름이 2cm씩 커진다. 그러면 5초일 때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속도를 재라는 거예요. 그걸 변화율이라고 해요. 부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공기 넣는 기계를 가지고 풍선을 부응 부풀리면 풍선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1초에 예를 들면 반지름이 1씩 커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5초 뒤에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커질 때 이 커지는 속도를 구하세요. 이게 변화율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미분해서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 아니 커지는 속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경우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람이 들어가는 양이 일정하면 대부분 이렇게 커지는 속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부피의 변화율이 똑같겠죠? 부피의 변화율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지름이 일정하게 늘어나게. 예를 들면 어떤 풍선인데 매초 반지름이 1cm씩 커지게 바람을 넣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1cm 커지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럼 바람이 천천히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이만큼 커진 상태에서 1cm가 늘어나려면 힘들어요. 바람이 더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사실상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 보면 매초 몇 cm씩 커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더 빨리빨리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빨리빨리. 그걸 아이들이 가끔 헷갈리는데 사실 그 개념이 없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매초 2m씩 속도가, 그러니까 2씩 속도로 늘어나요. 그러면 t초에서 얘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t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 더하기 2t인 얘의 넓이. 윤지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루트 3 a제곱.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여기서 2를 뽑아내면 제곱돼서 4가 나오고 루트 3에 t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늘어날 때 3초 후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S3을 구하면 되고요. 넓이의 변화율, 넓이가 증가하는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S'3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이거 미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얘를 미분하면 2루트 3 t 더하기 1 요거 미분한 거 1 그냥 해주면 되겠죠. 끝.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얘는 3 집어넣으면 4 8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이 반지름이 매 초 0.5m씩 커진대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냐면 엄청 빨리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서 0.5t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됐죠? 이게 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 파이 r 제곱, 즉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4m가 되는 순간이래요. 저게 4m가 된다는 건 몇 초 뒤에 4m가 될까요? 8초 뒤에 4m가 됩니다. 그쵸? 그때의 부피를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려면 S8을 구하면 될 것이고요. 그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S'8을 구하면 돼요. 됐죠? 반지름이 4m가 되는 순간은 8초일 때다라는 걸 알면 S'8을 구하면 됩니다. 얘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8 넣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이가 높아지도록 물을 붓는데요. 이거 솔직히 더 점점 많이 붓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처음엔 쪼르르르 붓다가 매초 2cm씩 높아지려면 나중에는 콸콸콸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요 높이가 2t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r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요 r은 그러면 요 뿔의 부피는 여기서는 v라고 쓸게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2t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만들려면 r하고 t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대 이거는 저기서 40대 20 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r은 2t, t는 r이에요. 따라서 이 식은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이에요. 그래놓고 vt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t초 후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4초 후에 부피는 얼마입니까? v4인 거죠. 그런데 뭘 묻고 있어요? 부피의 변화율을 묻고 있어요. v'4를 묻고 있어요. 이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집어넣으면 되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요거를 좀 이해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속도가 속도에서 변화율에서 얘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봅시다.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볕 아래 운동장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제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자, 제가 보는 거예요. 내 그림자가 있어요. 자, 제가 걸어갑니다.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빛 아래에 있는데 그림자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없어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림자 끝, 저 그림자의 머리끝이 있겠죠? 그 머리끝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 걷는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태양볕 아래서는 그림자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내 속도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가로등 아래서 상상을 해볼게요. 가로등이 여기 있는데 내가 가로등을 두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 늘어납니다. 다시요. 여기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1.8m짜리 얘가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요만했었는데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만한 거 아닙니까? 그쵸? 걸어갈 때마다 그림자가 늘어나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 아이가 보기에 내 그림자가 늘어난다. 그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저 밖에 있던 친구가 이쪽에 있는 애가 얘를 봤더니 얘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요 그림자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끝을. 됐어요? 제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그림자 끝이 지금은 여기 있죠. 그림자 끝은 어떻게 되냐면 쭉 늘어나는 그 속도 때문에도 빨리 가고 있고 얘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는 것 때문에도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걸어가면서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당연히 얘 걸음걸이보다 엄청 빠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하고 얘가 걷는 속도를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태양볕 아래서는 그림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림자 끝은 내 걸음걸이 속도하고 똑같았거든. 그치? 근데 가로등에선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하고 내 걷는 속도를 더해야지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건 제3자가 보기에 이 사람의 걷는 속도와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을 더한 거다. 그리고 길이 변화율이라는 건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늘어나는 요 속도예요. 요 속도. 여기까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얘가요 초속 1.2m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2t예요. 됐어요? 저 아이가 1.2t로 움직이고 있어요. 1초 뒤에는 1.2고요. 2초 뒤에는 2.4가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몇 t일까요? 이게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은 여기가 1.2t일 때 얘는 몇 t일까요? 가 문제고 얘는 정말 간단한 중학교 2학년 닮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이다 로 나오는 거예요. x 대 1.8은 x 더하기 1.2t 대 4.5 이렇게 구해요. 정리해보면 4.5x는 1.8x 더하기 아이씨 계산하기 싫어.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니 이거 빼면 2.7t? 2.7x는 x는 27분의 18 곱하기 ac 30분의 0.8t네요. 아, 얘가 0.8t예요. 됐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1.2t가 속도가 1.2라고 했잖아요. 그럼 0.8t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0.8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얘를 더한 거예요. 2t예요. 2.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예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를 보고 풍산자 필수 유형, 이거 여기 1단계 푸시고 풍산자 필수 유형을 풀고 2단계는 뭐 알아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한 9시까지 받고 9시에 적분 얘기를 쭉 좀 하겠습니다.